안녕하세요. 다르부스 프리스 엔젤입니다. 감기가 너무 좀 많이 회복이 됐어도 많이 안 좋다 보니까 토일 그냥 하루 종일 누워만 있었는데 그래도 조금 쉬었다가 괜찮아지네요. 그래서 코 감기가 아직 낫지 않고 있네요. 그래서 코가 지금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 일기 눈에 띄어서 가져와 봤는데 오늘도 10주년이 돼가지고 감삽증이 왔어요. 그래서 이게 딱 나오는 거 보고 글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자동차로 빠져나갔었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까지 올 정도면 참 그나마 조금 의미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들 감기 좀 조심하시고 희한하게 요즘에 서울에 일이 또 없나 봐요. 그래서 더 서울에서 창원으로 또 내려오신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자리를 구하시고 일하시는 분도 있고 참 무한 항공 참사가 일어나는데 안타깝기도 한데 바닥을 찍는 해라고 얘기를 했지 이런 식으로 진흙탕까지는 예상했지만 진짜 바닥으로 뭔가 떨어질 거라고는 생각 못했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명복을 빌고 이제 이틀 얼마 안 남았네요. 이틀이면 그 뒤에는 새로운 새해가 이제 바라보게 되는 시기고 2023년에 제가 얘기했던 게 맞아 떨어졌다는 것 자체가 조금 큰 틀에서 맞아 떨어진 것일 수도 있고 저도 2023년도에 찍었던 2024년에 영상을 돌려보고 싶은데 무서워서 못 돌려보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얘기를 했지만 바닥을 진짜 찍었으니까요. 내년에 어떻게 될 건가 아마 조만간 또 올릴 건데 신년호세는 늘 12월에서 1월 초 사이에 항상 올라오기 때문에 다른 분들 것도 보시고 비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더 감기가 조금 더 안정화됐을 때 빨리빨리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빨리 마치고 두 가지만 딱 하고 몸 회복시키는 게 낫지 않나 싶네요. 목소리도 좀 갈라지고 있고 요즘 따라 뭐 혼자 고립된 느낌이 더욱더 강해지는 시기라서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먼저 사람들이 치여 살기도 살고 좀 쉬어도 쉬는 생활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사람이 옆에 있어도 고립된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거기다가 그냥 주위에 사람들이 있는 것 자체가 좀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일적으로 부딪히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저를 더 괴롭히는 느낌이 강해요. 그냥 아무도 연락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느낌. 대부분 일적으로 연락이 오는 거고 개인적으로 연락 오는 사람이 그렇게 드물기 때문에 더욱더 고립된 느낌이 아닐란가 싶네요. 근데 그렇다고 몸이 아프다고 해서 또 하루를 그만둘 수도 없고 이런 식으로 영상이라도 좀 찍어야 제가 사고를 안 당하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이 전 찍는 타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엽전에도 타로를 한 몇 개월 쉬었는데 여러 사고가 많았습니다. 올해 저도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신이 저를 보호한다고 하긴 하는데 몸은 솔직히 크게 다치는 게 없는데 일단 뭐 교통사고도 났었고 그래서 차를 폐차시켰었고 뭐 사기도 좀 당하기도 하고 근데 몸은 또 멀쩡하니까 뭐 보이지 않는 신이 내 몸을 지켜주고 있긴 하구나 라는 생각을 그때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말만 듣고 암암리에 그냥 그런갑다 이랬지. 근데 또
탈을 완전 손에 놓는 순간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또 다시 그런 일이 빠져들지 않게 위해서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찍습니다. 최소한의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아도 그래도 혹시라도 또 사고를 당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어거지로 몸을 일으켜서라도 이렇게 찍습니다. 이번에 새해까지 포함이 되는 주간인데 그 주간에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새해는 이제 시기가 바뀔 거고 뭐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시겠죠. 내년도 힘들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근데 방산주는 잘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그래도 행복하지 않나. 많은 사람들이 뭐 지금 건설업 중에 길게 늘어서서 이렵다고 막 아우성이긴 한데 방산계통 쪽에도 공장 세워야 되고 물량 감당해내려면 여러 군데 방산 공장이 들어서기 시작할 거고 그게 창원시에만 뭐 건설을 할 수도 있겠지만 창원도 땅이 그렇게 넓은 지역도 아니고 서울에 뭐 경기가 안 좋으면 어느 곳이 좀 공장이 또 파산을 할 거니까 그런 데를 좀 인수를 해서라도 확장 공사를 서울까지 늘리는 게 방산에 지름길이지 않을까. 로키드 마틴도 그냥 하루아침에 된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물량을 확보를 할 수 있고 넓힐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생겨나보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미국 군수 정비창 사업을 우리가 따랐는데 그 이유가 우리나라 조선업이 그만큼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미국은 뭐 그게 거의 도크가 없어가지고 어차피 한국으로 다 몰려올 거기 때문에 정비에 있어서는 또 한국이 또 일각이 있기 때문에 그럼 다시 또 조선업 쪽으로 넘어오지 않을까. 그럼 건설 경기가 이제 조선업과 방산 쪽으로 확장이 되지 않나 이런 느낌이 듭니다. 방산도 이제 잠수정, 그다음에 경비장 이런 식으로 또 만들 거고 궁극적으로 경항공모함 6만 톤짜리 그게 6만 톤에서 7만 톤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게 아마 핵추진 항공모함을 해서 뭐 만드는 걸 목표로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그런 느낌이 들어. 이 앞전에도 그런 얘기가 오갔었고 국산화 기술로 만든 엔진 그리고 국산화 된 모든 배 부품 레이더 역시라도 항공모함에도 핵 추진이기 때문에 경주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 원자력 연구원이죠. 네, 거기에서 빨리 만들고 있다고 하고 있어요. 이유는 해외에서 많은 견제를 받기 때문에 항상 우리나라가 모든 걸 축소를 해서 발표를 하는데 현무도 마찬가지로 이제 축소를 해서 발표를 했던 거고 해외에 많은 사람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벙커버스터 역할을 하고 있는 현무5가 과연 탄도 중량을 줄였을 때 그 위력이 얼마나 큰가를 대충 예상한 시나리오가 중국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중국의 전역을 다 감쌉니다. 예, 거기다 탄도 양을 줄이면 줄일수록 뭐 ICBM이라든지 뭐 성층고까지 올라가서 내려 꽂을 정도로 이제 엄청난 사거리 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 중국 둘 다 위험하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벙커버스터 역할만 강조를 하고 있죠. 근데 중국이 그것을 간파하고 위험하다라고 순간적으로 바꿨습니다. 처음에 나왔을 때는 무시를 했지만 탄도 중량을 줄인다면 사거리가 늘어난다는 소식이 중국 전문가들을 건드린 건 봅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팠나 봐요. 그런 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축소를 늘 시킬 수밖에 없어요.
근데 미국은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아요. 트럼프 정부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방위비 분담금을 늘려야 된다. 근데 한국한테 부담을 맡긴 이상 자신이 함부로 그것을 한국에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러면 방위비를 줄이는 조건, 한마디로 항공자산, 전투자산을 배치하는 걸 한국산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트럼프도 더 이상 미국 위주로 갔을 때 더 이상 한국에 방위 비용에 투자하는 돈을 적게 들게 한다라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LSM이라는 방공망을 우리 자체로 개발해서 지금 제대로 상용화를 시키는 상태라면 아마 트럼프도 계속 저희 나라로 무기를 생산하고 개발을 하는 걸 계속 원할 겁니다. 그럼 더더욱 이제 로키드 마틴처럼 방산이 나라의 50%를 담당하는 아주 큰 수입원이 될 거기 때문에 그 전초기지가 창원시가 확실한 거고 그는 어쩔 수가 없고요. 항공모함 상상만 해도 기쁘긴 한데 운영 비용이 상당히 만만치 않다고 들어요. 그렇지만 어떻게든 항공모함 한 대를 만들게 되면 그 유지 비용에 대해서 생각하게 될 때 그 군사 무기를 더욱더 트럼프 행정부하고 타결을 봐서 개발 힘쓰고 양산에 좀 독촉도 많이 하면서 트럼프 정부가 무기 개발에 제한을 계속 풀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무기 생산 이제 전초 기지가 되겠죠. 미국도 솔직히 무기를 팔아 먹어야 하긴 하지만 솔직히 지금 최첨단 기기 말고는 재래식 무기와 관련돼서 생산 같은 경우는 한국이 최강입니다. 지금 그래서 포탄도 155mm 포탄 최대 보유 국가고 하니까 최첨단 무기는 미국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밑에 비싸지 않은 가격 내에서 살 수 있게 이제 한국이 먹고 살만치 해줘야 계속 무기 생산을 독촉을 하면서 계속 미국이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을 인원을 줄이면서 그리고 그 주한미군에 투입된 무기들을 다시 줄이면서 더 줄이고 더 줄이고 하면서 항공 무기를 대체하겠죠. 예를 들면 미국의 전력 자산인 사드 이런 거 배치했던 거를 이제 미국이 다시 회수해가면 그 비용 유지 비용이 없어질 거 아닙니까? 그거 대신 한국에 이제 한국에 현물을 배치하는 거죠. 그래버리면 비용 대체가 되겠죠. 비용은 이제 자꾸 빠져가면서 트럼프가 원하던 방위 분담금이 줄어들 방위비 유지 비용이죠. 네, 유지 비용이 줄어들 겁니다. 또 이렇게 얘기 빠져다 보니까 목이 아픈데도 길게 또 인트로가 하네요. 뭐 이런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있을런지도 모르겠지만 들어주신다면 참 감사하겠지만 빨리 해야 될 것 같네요. 목에서 여기 살살 올라오는 거 보니까 목이 또 살 가려고 가는 것 같아요. 갈라지는 느낌이 약간씩 들고 있습니다. 그럼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팔찌 뽑으신 분 여기서부터 30, 31일 12월을 지나서 1월 1일 2일, 3일, 4일, 5일 되겠습니다. 이제 신년 초까지 포함이 되네요. 오픈하겠습니다. 자, 월요일이죠. 30일 황제 카드입니다.
움직일 수 없고, 그리고 압도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움직일 수가 없죠. 그리고 황무지에 꿋꿋이 버틴 자신의 모습입니다. 주위 환경은 정말 좋지 않아요. 하지만 나의 의지 하나로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보호하고 있고요. 누가 뭐라고 해도 자신의 의지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독재자의 모습, 황제 카드입니다. 화를 보시면 내성적이네요. 좀 말을 하고 싶은 게 있어서 숨기고 때를 기다려서 얘기하고 싶고 말을 실수를 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를 보시면은 좋은 미래를 꿈을 꾸고 있는데 과거의 일을 접어두고 새로운 곳을 바라보면서 생각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 있고요. 이것은 일적인 면이라면 이직을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새로운 연인, 다른 새로운 연인을 꿈을 꿀 수도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사람과의 좋은 미래를 꿈꾸는 거죠. 그리고 뭐를 보시면은 겉으로는 이제 사람을 간을 보는 겁니다. 자신의 속내를 감춘 채 사람을 쳐다본다든지, 왜냐면 그 사람한테 안부 인사 정도만 간편하게 묻고 사실은 마음속에 하지 못한 마음이 있다. 사람을 어떤 사람한테는 관심도 주지 않을 정도로 냉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울질한다. 그래서 저울이 있는 겁니다. 금요일 보면 이 자리에 있는 게 현명한 행동인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향성이 제 고양이이기 때문에 누군가 방향만 잡아주면 당장이라도 행동을 옮길 수 있는, 하지만 지금에 있는 자리를 지키는 것이 낫다라고 현명하다라고 판단할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는, 강하게 주장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 토요일 보시면은 결정장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뜬구름 잡는다라는 것도 되지만 기본적으로 상상연애도 있습니다. 상상연애라는 키워드와 자신감이 바닥이기 때문에 꿈만 꾸는 겁니다. 좀 감정이 여러 가지 복잡해서 그런 것도 있고요. 어쨌든 구름에 뜬구름을 잡는다라고 대놓고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현실감하고 동떨어진 결정장애를 포함한 겁니다. 1월 보시면은 어떤 생각에 빠져서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이 메말라가고 있죠. 그 콩깍지를 씌웠다라고 했을 때 이런 것도 나오고, 스트레스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라는 것도 이 안에 포함이 됩니다. 월요일부터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제 카드 무엇을 의미할까? 섣부른 감정 표현,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것을 하기에는 섣부른 감정 표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있고요. 어쨌든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그것을 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똥꼬집은 거죠. 이 컵 무엇을 의미할까요? 역시라도 결정장애 똑같이 나옵니다. 뭐 상상연애, 그런 좀 결정장애, 그런 게 있고요. 나는 절대 움직이지 않겠어. 하지만 연락을 한번 해볼까 하는 상상, 여러 가지 연락을 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까 하는 상상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 말을 했을 경우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감정이 복잡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카드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기분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두 가지 설명이 다 들어갑니다. 내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상상 연애를 하면서 기분이 좋을 수도 있고요. 내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여러 가지 감정이 복잡한 것, 그걸로 인해서 우울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상상할 수밖에 없는 현실,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상밖에 못하니까 우울한 걸 수도 있습니다. 화요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칼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생각이 참 많고 이동수에 관련된 건데, 때가 되면 이동을 하겠다, 때가 되면 이 많은 생각들을 내가 드러내겠다 라는 겁니다. 이 많은 일들에 대해서 참 생각이 많은 것 같은데, 이 생각이 무엇일까요? 때가 되면 여길 떠나겠다, 때가 되면 이 모든 생각들을 끝내겠다, 이런 겁니다. 어디론가 이직을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많은 생각들을 정리를 하는 것을 지금 꿈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카드는 무엇을 의미하길래 이게 10개나 꽂혀 있을까요? 지금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더 좋게 할 수 있을지 혼자 생각하던 거를 정리를 한다. 지금의 있는 환경에서 좀 더 괜찮은 곳을 이직을 한다든지, 혹은 지금보다도 어떤 이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생각을 정리를 하고 그 사람과 진도를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걸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생각을 숨기는 거죠. 수해 보겠습니다. 잡고 있는 이 막대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편히 쉬고 싶다. 쉬고 싶다는 거겠죠. 때를 기다리고. 일이 많이 지친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냥 주위에서 어떤 얘기를 해도 다 무시를 하고, 하지만 그 사실에 대해서 알고는 있는, 현실을 완전히 부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일이 좀 지쳐서 좀 쉬고 싶다라는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거 한번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연애도 포함이 되네요. 말도 말이지만 쉬고 싶다고 얘기를 하는 걸 포함하지만 연인 카드기도 하기 때문에 새로운 연애를 꿈꾸는 겁니다. 새로운 연애를 꿈을 꾸지만 그것이 완전 외면하던, 내가 완전 부정하던 그 사실이었죠. 그래서 칼 뒤에 보시면 칼 뒤 하나 있지. 이 칼 하나가 이겁니다. 연인 카드.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연인 카드기도 하고요. 이 카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떤 사람에 관련된 건데, 혹은 일에 관련돼서도 있고, 지금의 있는 환경은 돈이 작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돈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혼자서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연인 카드 뒤에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돈 쪽이 아니라면 연인, 사람의 감정에 관련된 거라면 역시라도 그 사람의 이렇게 마음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제 떠올리는 겁니다. 수학에 대한 카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지,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얻지는 못하겠죠.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먹여보겠습니다. 이 카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기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생기거나 그다음에 예쁘거나 하시겠죠. 그런데 그 자신감만 넘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만 보고 조율을 하고 사람을 이제 재는 겁니다. 이 카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혼자서 많은 것을 안고 가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등을 돌리고 있죠. 관절이 조금 건강상으로 안 좋을 수도 있고요. 막 역시라도 혼자서 많은 것을 안고 가기 때문에 자신감은 넘치지 뭘 못하고 있어서 이렇습니다. 많은 생각들, 많은 일들을 혼자서 감당해낸다. 누구한테도 보여주지 않고.
이 나무들 무엇을 의미할까요? 힘든 걸 이제 버티는 거죠. 예. 화병이 날 정도로 힘든 걸 버텨내면서 누구한테도 얘기 안 하는 겁니다. 또 다른 의미는 짝사랑이죠. 누군가를 짝사랑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재는 거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일단 감정적인 면이 된다고 그렇게 되고, 일적인 면이 된다면 혼자서 정말 화병이 날 정도 힘이 든데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많은 힘든 일을 다 안고 가는 겁니다. 금요일 볼게요. 이 잡고 있는 막대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뭔가 어떤 소식을 전달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합니다. 고백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일적으로 봤을 때 조심스럽게 눈치를 보면서 어떤 얘기를 전달하는 겁니다. 컵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섣부른 감정 표현.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말 실수를 하는 것. 그래서 지금 때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천천히 전달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인 것 같다라고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를 기다린 카드가 나온 것 같아요. 이 칼 무엇을 의미할까요? 킹 오브 완드 똑같죠. 그러니까 때를 기다려야 된다라는 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똑같은 카드 똑같이 나왔다는 건 때를 기다려서 얘기를 해야 한다. 사람이면 고백이 되는 거고, 이게 일이라고 한다면 뭐 당장 그만두겠습니다 뭐 이런 것도 되고, 그게 아니면 때가 돼서 누군가한테 강하게 자신의 주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토요일 보겠습니다. 이 카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현실적인 문제가 들어간다. 이게 사람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역시나 사람이라면 제가 얘기했다시피 상상연애가 되고, 돈이라면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데 큰 돈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아니면 큰 돈을 쥐고 싶다는 뭔가 상상이 빠져 있다. 펜타클 무엇을 의미할까 대체? 연애 쪽인가요? 간절히 바라고 바라네요. 상상연애 쪽인 것 같아요. 네, 이 제외 카드가 돈적으로도 나오기가 힘든데, 카드가 돈적으로 나오면 간절히 정말 바라던 게 로또 당첨 뭐 이런 걸 수도 있겠지만, 이 기본적인 연애 쪽이 더 스타가 뜨기 때문에 재회에 관련된 생각이 많아져서 그걸로 인해서 상상연애를 한다는 겁니다. 이 카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재회에 대한 생각 때문에 심장이 쿵쾅쿵쾅쿵쾅 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게 무너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재회에 대한 생각, 이게 감정 기복이 심해서 이런 게 나온다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연애 쪽으로가 맞는 것 같네요. 토요일날 미래를 보겠습니다. 이 많은 생각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대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길래? 천천히 움직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갇혀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 자신이 주도하고 천천히 나아갔을 때 주위에 나를 도와주는 두 명의 사람도 있다. 응원해주는 두 명이죠. 쥐고 있는 이 막대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철저하게 자신을 숨겨야지. 자신의 마음을 절대 드러나지 말아야지. 혹은 천천히, 이 타로 카드의 여사제이기 때문에 천천히 뭔가를 얘기한다는 건 타로 마스터의 얘기했던 그 행동을 천천히
움직이게 되는 생각에 집착한다.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 받는 카드이기 때문에 제 카드이기도 하죠. 타로 마스터. 하늘과 땅 밑을 연결하는, 뭐 지상과 땅이겠죠. 그래서 타로라고 이제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토라는데 이게 타로도 됩니다. 그리고 흙과 백 사이 연결하고 있고요. 감추고 있는 능력, 알 수 없는 능력이겠죠. 저만이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도 있겠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그래요. 타로 카드에 정말 힘들 때는 의지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하지만 깊이 의지하다기보다는 자신의 의지를 도움을 좀 받아서 키워나가면서 점차 떠나는 게 궁극적인 타로의 기본적인 목표가 아니라 싶습니다. 타로 또한 점수이긴 하겠지만 의지가 흔들리는 사람들에 의해서 의지를 바로 잡아주고 좋은 길을 이끌어주고, 그럼으로 인해서 굳이 타로 카드가 아닌 자기 스스로가 결정을 내리고 자신의 결정에 맞고 믿고 이루고 나가는 힘을 기르는, 그게 저는 맞다고 보기 때문에, 타로 카드로 인해서 뭐 상술로 돈을 많이 가져가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뭐 그분은 재량일 수도 있고, 뭐 기타 그냥 세가 비싸서 그렇게 받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사람의 종류가 두 분류가 나누게 된다면, 흑과 백 말 그대로 안 좋은 쪽, 돈에 눈먼 자, 흰백, 돈보다는 자신을 위해서 저같이 이렇게 다루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뭐 그걸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은 도인끼리 얘기를 했을 때는, 저희 도인과 그거를 자신의 사적인 이득을 위해 이용하는 일루나미티를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사람은 언제나 일루나미티로 변할 수도 있고요.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만 살게 되면, 도인은 끊임없이 자신을 갈고 닦고 자신을 위험의 상황에 집어넣어서 끊임없이 내공을 터득을 하고 늘려가면서 자신에게 깨달음을 꾸준히 얻는 자입니다. 순수한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이건 현실적인 이득, 남한테 뜯거나 혹은 누군가에게 안 좋은 것을 이제 뿌리는 그런 거겠죠. 타로, 제가 사주보다 타로를 좋아하는 이유는, 사주는 누군가의 만들어낸 책에 의해서 사람의 운명이 결정된다고 하지만, 타로는 그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타로만 하고 있습니다. 사주를 뭐 배워서 사주 타로를 하시는 분들도 많고 하는데, 그래도 저는 사주를 끝까지 배울 생각이 없습니다. 인간의 생은 누구든 다 바꿀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타로가 증명하는 바가 있고,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행동을 타로가 스스로 바꾸고자 얘기를 했을 때, 그것을 바꾼다면 사주와 전혀 다른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러면 사주가 맞다고 볼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전 그렇게 크게 돈을 번다기보다는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돈 정도만 있다면 궁극적인 목표가 타로가 되는 겁니다. 적은 돈을 받고서라도 많은 분들에게 길, 그리고 잘못된 부분을 고쳐주고, 끊임없이 고쳐주고 하다가 지적한 바가 고쳐지기 시작할 때, 이제 인생이 변하고 사주와 완전 다른 모습으로, 안 좋은 사주라면 좋은 모습으로, 좋은 쪽이면 더 좋은 쪽으로 변해가는 인생을 살아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너무 길어졌네요. 자, 이거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섣부른 행동이지 않을까. 네. 이게 어디론가 좀 서서히 떠나가는데, 그것을 철저히 감추어야지 하는 이유가,
섣부른 행동이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요. 훅 해서 스트레스를 빵 하고 터뜨리는 겁니다. 그런 것도 있고, 빠르게 어디론가 이동한다는 뜻도 있기 때문에 내가 어디론가 이동하겠다, 빠른 속도를, 여기를 버리고 생각도 안 하고 다른 곳으로 빠르게 이동하겠다, 그것을 숨기는 것. 예를 들면 이직을 기다렸다가 단순간에 뭐 때가 오게 되면 바로 이직을 하겠다, 이걸 철저하게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숨기겠다라는 것도 보면 된다. 자, 팔찌를 뽑으신 분, 전반적으로 생각이 조금 많고 참을 일이 많고 화병도 나고 관절도 안 좋으실 텐데, 일단 참는 한 주가 되겠네요. 어떻게 보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네럴 리딩이기 때문에 틀릴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바타이는 제 목걸이죠. 이 목걸이를 뽑으신 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30, 31일 새해입니다. 1월 1일 2, 3, 4, 5번 되겠습니다. 카드 오픈하겠습니다. 그래도 1번 부분에 비해서는 상당히 조금 좋습니다. 결실이 있네요. 여기 월요일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30일 월요일, 스트레스를 굉장히 심하게 받고 있고 어디 콩깍지가 씌어서 그 생각에 빠져나올 수 없다. 그러다 보니까 감정이 메말라 간다. 화요일 보시면은 펜타클을 치고 있죠. 마음속에 어떤 사람이나 돈 이런 거에 관련돼서 생각이 가득하다 보니까 그쪽에 집중해서 다른 거에 신경을 쓸 수 없는 상황. 그리고 수요일 보시면 어떤 결실을 들고 있는데, 이게 돈이나 사람 문제일 수 있습니다. 돈이라면 큰 돈을 쥐게 된다든지, 혹은 사람이라 하면 어떤 사람에 대한 생각을 드러내는 겁니다. 목요일 보시면 데스카드입니다. 모든 것이 끝난다.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했던 부분들이 이날 끝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스트레스 받고 있다가 마음속에 가득하다가 그것이 드러남으로 인해서 이렇게 끝나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연결되게 된다면 힘든 게 지금 당장 내가 피할 수는 없었지만 그 어둠의 통로를 지나 죽음의 몸과 마음이 힘든 그 과정을 지나 해가 떴다라는 겁니다. 따로따로 볼 수도 있고요. 같이 이어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죽음 뒤에는 새로운 시작이 있다라는 겁니다. 또 이렇게까지 죽을 것 같이 힘든 거였으면 너무 마음고생이 심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몸도 많이 아프죠. 내가 필수적으로 거쳐야 되는 관문이라서 이렇습니다. 금요일, 새로운 미래를 꿈을 꾸고 과거에 일은 접어두고 새로운 미래를 꿈꾼다. 역시라도 사람이라면 과거의 연애는 접어두고 새로운 연애에 대해서 좋은 미래를 꿈을 꾸는 거고요. 이직이라면 역시 일적인 면이라서 과거에 지금 있던 일킵 말 그대로 지금에 있는 자리에서 새로운 곳으로 이동하려고 계획 중이다. 그리고 거기에 더 좋은 곳이다. 토요일 보면 좋은 만남, 좋은 인연입니다. 말 그대로 좋은 계약, 독소조항이 있겠죠. 모든 사람 관계에서도 싸움이 사소하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포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운데 있고, 좋은 계약이 들어올 수가 있거나 사람이라면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다. 그리고 대화가 잘 통하는 그런 대상하고 만난다. 그리고 일을 오시면 역시라도 두 가지의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마음속에서 고민하는 겁니다. 장시간 고민하는 겁니다. 이 생각하고 저 생각하고 뭐 50대 50으로 계속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말을 못하고 있는 거죠.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를 해볼게요. 이 칼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뭐를 주위에 전파하고자 한다. 어떤 스트레스 받는 부분에 대해서 길게 전파하고 싶은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교황같이 설교하듯이 내 일방적인 하소연을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명 이렇게 자신의 생각을 들어준 두 명이 있다. 묵묵히. 그리고 그것이 해결의 열쇠다. 자, 그럼 무엇을 전파하는지 보겠습니다.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상대방이 거절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하소연을 한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생각에 빠져 있는 거죠. 콩깍지를 씌웠거나 아니면 스트레스거나. 그럼 이 카드 한번 보겠습니다. 혼자서 안고 가던 거, 오랜 시간 동안 언젠가는 괜찮아지겠지 하면서 하던 부분을 얘기를 하면 상대방이 거절당하지 않을까 하는 거죠. 근데 이게 꼭 그런 것만 포함된 것이 아니라 혼자서 모든 걸 다 감당해내는 것도 포함입니다. 혼자서 내가 다 감당해낼 테니까 나하고 함께 같은 배를 타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그 힘든 시간에서 좋은 길로 나아가자 라고 포함이 되는데, 이게 굳이 얘기하자면 마음속에서 어떤 대상이 있으면 그 대상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 않는다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겠죠. 지금 당장은 우리가 힘들겠지만 이 힘든 과정부터 하나하나 이겨내가면서 언젠가는 좋은 결실을 맺고 평생을 같이 함께하는 그런 날이 올 거야 하면서 결혼을 전제 조건으로 한다 라는 거. 네, 그것을 얘기하는 건데, 그걸 얘기를 했을 때 거절당하지 않을까 이런 거죠. 근데 자기가 그만큼 책임감이 강한 거죠. 네가 힘들면 내 배에 타고 내가 너의 뒷바라지를 다 해줄게니까요. 자, 여기 화요일 펜타클 쥐고 있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마음속에 온통 즐기고 놀고 싶다. 친구랑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고 축하받고 싶다라는 겁니다. 저 카드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랜 시간 더 생각했지만 막상 행동으로 하려니 우리가 깨질 듯이 아프다. 마음 일적인 행동적인 면인데 역시 일적인 면에서는 너무 자신이 감당하기 힘드니까 일에 주어진 강도가 높다 보니까 어디론가 좀 이동하고 싶어서 그런 축하받을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있지만 마음속에 보면 친구들과 놀고 싶은데 그걸 말할 만큼 일이 좀 가벼운 상태가 아니고 자신이 주어진 일들이 너무 많다. 용기가 없다. 친구처럼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마음도 있지만 그것을 상대방한테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나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이 간질간질하네요. 그러니까 친구로 시작하자는 말을 하기가 참
아니면 뭐 친구처럼 가볍게 술이라도 한잔 하자 뭐 이런 느낌. 그런 얘기를 하려고 오랜 시간 좀 생각했지만 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 느낌. 아, 몸이 역시 길게 얘기하다 보니까 안 좋네요. 빨리 진행을 해보도록 노력해 볼게요. 자, 일단 이 카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구설수, 싸움 다툼, 그리고 시뮬레이션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툴까봐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서 상상하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어쨌든 마음속에 복잡할 거예요. 사선 문제 한 4-5가지가 이제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들하는 이 카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때를 기다리던 생각, 말 실수, 이 쥐고 있는 칼, 무엇을 의미할까요? 때가 되면은 얘기하고 싶은 게 힘든 사랑. 상대방이 뭔가 좀 고집이 세거나 좀 감당하기 힘든 존재지만 내가 이거를 어떻게 달래가면서 이끌어가겠다 자는 생각이 드러나는 것도 되고, 내가 단칼에 누군가를 베어내고 싶을 정도로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고 싶지만 악착같이 참고 있다. 그런 욕망들을 다 누르고 있다. 잘 달래가면서 마음을,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카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현실적으로 행복한 안정, 꾸준히 돈이 안정적으로 들어오고 싶다라는 그런 것도 있고,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상대방과 힘든 사랑을 시작하는 것, 힘든 사랑을 시작함으로 해서 현실적으로 안정을 찾고 싶다. 목요일 보겠습니다. 이 카드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람들 앞에서 상당히 얘기도 잘하고 어떤 사람이든 간에 대화도 잘 통하고 하는데 마음은 펑펑 갇히고 있죠. 왜? 죽을 것 같았어. 죽을 것 같은 시간이었어. 자, 그렇다면 이 카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새로운 미래를 꿈꾼다. 저 뒤에 있는 카드입니다. 말 그대로 뭐 이직이 될 수도 있고, 사람, 새로운 연애를 꿈꿀 수도 있고요. 근데 행동을 안 하고 있고 그 제자리에서 바라만 본다는 건 일단 과거의 일은 접어두고 새로운 미래를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직이라면 지금 다니면서 딴 데를 생각하는 거죠. 쥐고 있는 이 카드, 막대기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자신있게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신의 주장을 강하게 주장하는 것. 자신이 고백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주장을 강하게 얘기를 하고 어필을 하는 거죠. 나하고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겠느냐라는 거죠. 혹은 일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누군가를 지시하는 거죠. 그리고 뭐 당당하게 어필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죽을 것 같이 힘들다라는 것을 어필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이 카드 보겠습니다. 아쉬운 게 없다.
나서 급속도로 몸이 안 좋아지네. 일단 보면 아쉬운 게 없다는 것은 연애 쪽으로 봤을 때 주위에는 이성들이 많지만 좀 더 독특하거나 주위에 있는 사람보다 더 우월한 사람, 그런 사람을 원한다. 하지만 굳이 없어도 외롭지는 않다는 겁니다. 돈이라고 하면 묻어둔 돈이 많겠죠. 부동산, 주식 그런 게 있지만 그래도 좀 더 뭔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거 굳이 없어도 아쉬울 게 없다. 뭐 물려받을 재산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한번 보겠습니다. 무엇인지. 연애 쪽 같은 느낌이 듭니다. 연결이 되면 연애 쪽이 맞네. 느낌상. 이래저래 생각을 했는데 생각만 많이 한다. 마음속에도 결정을 못하고 있고. 근데 포춘 카드 자체가 감춰져 있는 행운이기 때문에 아쉬운 건 없지만 계속 생각은 하고 있다는 거죠. 마음속 깊은 곳에. 일이 상당히 바쁠 때도 뜨는 카드기도 합니다. 저쪽에 갔을 때 일이 좀 더 바쁠 텐데 지금도 안정적으로 들어서 아쉬운 게 없는데 딴 데 갔을 때 일이 더 바쁠 수도 있는데 뭐 그런 생각이 충돌하는 거겠죠. 이 카드 무엇을 의미할까요? 감기가 자꾸 심해지네. 그래도 두 개는 해야 되니까 끝까지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새로운 미래를 꿈꾸는 이유는 안정적인 돈이 들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것을 원하고 그리고 지금 있는 자리도 아쉬울 게 없을 정도 들어오긴 하겠지만 새로운 미래를 꿈꾼다. 그래도 힘든가 봐요. 있는 곳이. 그래서 이동하고자 하는 것도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을 끝내 되돌릴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은 부활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곳에서 데스에서 부활 말 그대로 다시 태어난다. 그러면은 모든 것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다시 시작이 되는 거겠죠. 부활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리고 되돌릴 수 없는 것은 이곳에서 벗어나서 지금도 안정된 돈이 들어오지만 더 많은 돈을 위해서 더 많은 일들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곳으로 넘어가는 게 더 이득이지 않을까 싶어서 그 생각을 하는 겁니다. 끝내고자 한다. 지금 있는 곳을. 가고자 하는 곳이 각자의 위치에서 지시를 받고 일을 하는 겁니다. 6명이 다 다른 위치에서 일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토요일 보겠습니다. 이 카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당장 어떤 일을 진행을 시키는 데 있어서 좋은 결정. 뭔가 좀 모태포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는 카드긴 한데 전체 카드 좋은 계약을 맺는다. 당장 어디론가 벗어나고 당장 떠날 수 있는 것 보겠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지. 당장 이동을 한다는데 죽음으로부터 이동하는 겁니다.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좋은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것이 당장 어디론가 이동하는 카드. 당장 뒤를 돌아보지 않고 나아가는 카드. 그래서 좋은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겠죠. 죽음의 늪에서 빠져나온 것. 자, 이 카드 무엇을 의미할까요? 현실적인 문제, 사람이나 돈 문제로 인해서 힘든 그 마음도 모르고 옆에서 내가 더 힘들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안고 가던 겁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는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 그런 거죠. 사람 문제 같은 경우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 문제로 인해서 혹은 돈 문제로 해서 힘든 그런
데스에서 벗어나는 좋은 계약을 맺는다. 요즘 따라서 우리가 올해 개인 회생을 좀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개인 회생 결정이 이때 끝나서 이제 좋은 계약을 맺는 것도 됩니다. 새로운 미래를 꿈꿨는데 여기는 죽었다는 얘기죠. 죽었는데 새로운 미래가 떠오른다는 거. 그리고 이제 좋은 계약, 말 그대로 좋은 사람이 들을 수도 있고, 하지만 여기 현실적인 문제가 드러난다는 것 자체가 내 마음속에 품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이제는 힘들었던 게 이 좋은 계약을 통해서였다. 개인 회생이 통과가 되신 분들은 있는 건가요? 어쨌든 돈이나 사람 문제라는 거. 그리고 이를 보겠습니다. 장시간 어떤 생각 두 개를 가지고 고민 중인지. 많은 일들, 많은 생각들, 말을 이동수에 관련돼서 생각을 하는 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많은 생각들 중에 이걸 결정을 못 내려서 그럴 수도 있는데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을 직시한다. 그러니까 이동할까 말까일 수도 있고요. 어떤 그 말을 하려고 이렇게 슬슬 준비하던 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말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무엇인가 많은 생각들을 하던 것을 얘기를 하고 싶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서 이제 그 준비를 하는 단계, 이건 행동을 무조건 합니다. 그래서 현실을 직시하는 겁니다. 자, 이 잡고 있는 막대기 무엇을 의미할까요? 연인 카드기도 하고요. 행복 말하는 건데 이것은 여기 또 안정된 환경, 이게 또 안정된 환경, 연애 쪽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 어떤 얘기를 할까 말까, 고백을 할까 말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었다. 그리고 내가 움직여야 되니까 이동수, 그거에 관련돼서 현실을 직시한다. 내가 움직여야겠다는 생각을 직시한다. 어떤 행동을 할 거냐, 안정된 연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연결하자면 굳이 그렇게 연애 쪽으로 연결이 되네요. 사와타이는 목걸이를 보신 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네럴 리딩 들릴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